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정보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경 박사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전환기에서 겪는 심리적 변화 또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거기에 적응적 태도를 보이기 위한 마음 탐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전환기라고 하면은 여러 단계로 생애 발달 단계를 나누는 학자들이 계십니다만은 생애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발달 단계는 많은 변화들을 보이고 있죠. 그 중에 오늘 특히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부분은 생애 성인의 중기와 노년기 이 발달 단계에서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학의 한 줄기이시고 자아심리학을 대표하는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눴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는 8단계, 그 중에서도 성인 중기와 노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중기는 40세에서부터 55세를 넘어서 65세까지 이 정도를 성인 중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시기에는 왕성한 사회활동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 지도 과정에도 참여하고 생산적 활동을 통해서 생애의 중심적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단계를 잘 발달하신 분들은 왕성한 생산 활동과 다음 세대의 전수,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 이러한 바람직한 결과로 연결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참여하지 못함에 대한 침체감과 무력감에 빠질 수가 있죠. 또한 노년기는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인생을 잘 보내신 분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고 회상과 자신의 수용이 잘 되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인생을 후회하고 또 절망감에 빠져 살게 되죠. 이 시기의 바람직한 결과는 인생을 잘 녹익은 과일처럼 지혜로 녹여내는 관조의 상태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특히나 노년기에 주목하는 것은 65세 이상이 인생에 있어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성인 중기부터 따지면은 이제는 인생의 3분의 2 이상이 성인 중기와 노년기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생의 전환기에서 심리적 변화를 또 어떠한 적응적 태도와 부적응적 태도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의 전환기, 특히 노년기의 마음의 변화를 보면요, 그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격 특성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특성의 변화, 세 번째 인생의 전환기에 다양한 변화들을 보일 수가 있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특성의 변화를 보면은 성인 중기에서 노년기로 가면서 갈수록 내향성과 수동성의 증가가 뚜렷한 변화의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노년기로 가면은 조심성과 경직성이 더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조심성과 경직성의 증가는 우울증 경향의 증가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특히나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또 친숙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따라서 노년기에 적응적 형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이러한 성격 유형을 적응과 부적응으로 분류해보면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성숙형은 늙음을 현실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활발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고요. 운둔형이라고 하면 은퇴 후 수동적이고 조용히 운둔해서 지내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장형은 늙음에 대해서 불안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분노형은 늙음의 비통함과 실패의 원인을 시대와 경제적 탓으로 돌리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학형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자학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자학형 같은 경우는 부적응의 상태가 깊어지면은
극단적 선택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전환기를 잘 보내는 것에 따라서 또 적응과 부적응에 따라서 성격 유형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성숙형이나 무장형은 생애 전환기, 그 중에서 노년기를 비교적 잘 적응한 분들의 분류에 들어갈 거고요. 은둔형이나 분노형, 자학형인 경우에는 부적응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심리적 변화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심리적 변화는 첫 번째가 심리적 위기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인 중기를 거쳐서 노년기로 가면서 사회적 역할의 변화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생활해왔던 지지망도 붕괴가 되고 또 많은 변화가 있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잘 적응해 왔는데 그 적응하는 적응력도 저하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심리적 위기감은 불만족감과 우울감, 그리고 무능감,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 두려움, 슬픔, 불안, 혼란, 이러한 부적응한 감정을 나로부터서 일으킬 수 있죠. 이런 부적응한 감정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더욱더 악순환에 빠지게 하는 그런 고리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변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의 저하입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자기 비하, 통합과 생산성에 제대로 참여했을 때는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자기 비하와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죠. 자기 수용이 어렵고 자신을 자주 비난하게 되고 자신감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죠. 이런 자존감의 저하도 인생의 전환기에 부정적 태도가 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변화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의 다양성입니다.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는 물론이고 대내 환경, 스스로의 대내적 환경도 있고 그리고 신체적 변화도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가장 중점을 둬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내면의 변화입니다. 정체성,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도 올 수가 있고요. 감정의 변화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의 역할 변경에 대한 부적응적 태도가 보일 수 있고 뇌태행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어린 시절에 고착되어 있는 미성숙한 내면 아이는 더욱더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변화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중반까지 내가 보여왔던 적응적 태도는 이제 인생의 전환기에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전환기에는 새로운 인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접근 방법인지 살펴보면요. 저는 인생의 전환기 변화와 욕구에 의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욕구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전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특징, 인생의 전반기, 인생의 전환기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분석 심리학의 대가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급격한 심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적 대극의 반전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에난티오드로미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죠. 지금까지 인생의 전반기에서 외향적 성격으로 인생의 전반기를 거쳤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내향적 성격으로 에난티오드로미의 현상과 같은 급격한 인생의 전환기에서 심리적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향적 성격으로 인생의 전반기를 맞았다면 이제는 심리적 대극인 외향적 성격으로 인생의 후반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인생의 전환기에서 내가 그동안의 인생의 전반기 동안 살아왔던 방식, 나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 그리고 인생의 전환기, 특히나 노년기에서 어떠한 심리적 변화가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에난티오드로미 현상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전환기에 일어나는 심리적 욕구의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욕구의 이론 하면은 유명한 심리학자 있죠.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은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이분이 설명을 하셨죠. 인생의 전환기에는 이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심하게 위협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 위협의 요인을 살펴보고 그 위협의 요인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매슬로우가 얘기했던 5가지 욕구 이론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설명을 했죠. 생리적 욕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생존의 욕구가, 생리적 욕구가 유혹을 받았을 때 심각한 이것은 인생의 전환기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죠. 하지만 나머지 4가지 욕구가 인생의 전환기, 특히나 노년기에는 더더군다나 큰 유혹을 받습니다. 따라서 더 불안과 또 우울과 심리적 변화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전환기에 일어나는 욕구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채고 여기에 대한 마음건강 활용법 4가지를 잘 활용하여 이 위기를 잘 넘깁시다. 적응적 태도로 전환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안전의 욕구를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구축해왔던 지지 기반들이 나의 삶의 기반들이, 터전들이 다 인생의 전환기를 거치고 특히 노년기를 거치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뿌리채 흔들리죠. 내가 구축해왔던 생태계가 많이 흔들립니다. 따라서 안전하지 않다. 내 인생이 노년기에 들어서 더더욱 이것을 우리가 정면으로 쳐다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에 구축해왔던 가족에서의 나의 지위, 사회적 측면에서의 나의 지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의 정신적 긴장감을 더 이상 해치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지 맙시다. 그것은 이렇게 출발하자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족 내에서 위치해 있는 위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지 기반과 자원을 잘 활용합시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나의 정신적 긴장감을 해소하도록 현재의 문제를 그대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기반을 털어내고 그 기반과 자원을 잘 활용합시다. 그거의 출발은 뭡니까? 그것은 가족 자원이 첫 번째겠죠. 가족 내에서 나의 위치를 재정비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지지 기반의 원천임을 인식합시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안전의 욕구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기에 적응적 상태로 가지고 가는 첫 번째 주춧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직장생활 그리고 여러 사회적 활동에서 누렸던 지위들이 이제는 다 사라질 수 있고 서서히 사라져가죠. 그리고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서 이제는 정신적 독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의존성 강화해로 이것을 탈피해서 스스로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스스로 소속감을 만들어 나가는 정신적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과 문제 해결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주체입니다.
내 스스로가 소속감의 중심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소속을 재구축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소속감의 욕구에 대한 두 번째 대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조직 생활이나 인생의 전환기를 거쳐오면서 존경들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텐데 인생의 전환기를 맞으면서 이 존경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박탈당하고 또 사라져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이해 그리고 주변 분들에 대한 경청과 반영 그리고 공감, 인정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내가 의사결정도 합니다만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를 공감해 줄 수 있고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고 하는 측면보다는 내가 먼저 공감해 주고 또 주변을 인정함으로써 나의 존경심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상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는 것이 존경의 욕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통으로 자존감을 향상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존경의 욕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기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자아실현에 대해서 이제는 수동적 태도에서 탈피해서 적극적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핵심이 나에게 있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 태도를 가질 때만이 내 스스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성취감과 또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가는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인생의 전환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변화와 그리고 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인생의 전환기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변화와 노년기의 적응적 태도에 대해서 네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나에게 남은 지지 기반과 자원을 잘 활용하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내가 독립할 수 있는 의존성 강화 회로를 탈피해서 스스로 독립 회로를 만들자. 그리고 주변과의 소통을 통해서 자존감을 향상시켜 나가자. 그리고 수동적 태도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수용을 해나가는 적응적 태도를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생 전환기 4가지 마음 활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